준경 선생까지 모셔다가 여드름 치료법 같이 토론해 봅니다. 상한눈에 나오는 반화사심탕증,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네, 여드름 특집 첫날 때 반화사심탕 한제로 얼굴 깨끗하게 고쳤다는 그 이야기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떤 약국에서. 옛날 임의 조제 시절에. 역시 하얀깨 검은깨는 일단 제외. 구진, 농포, 결처혈, 낭포, 몽개형. 네. 이때는 간정격, 위정격, 소장정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화사심탕 증의 여드름은. 그러면 반화사심탕증은 무엇인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반화사심탕증 고방요약 가지고 계신 분은 313쪽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은 고방요약 313쪽을 참고하시고요. 여기 반화사심탕증의 여드름, 주증, 필수목표, 심화 비경이 있다. 자, 환자가 누웠어요. 그런데 이때 무릎을 이렇게 이제 구부려야 돼요.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리게 해야 복부의 긴장이 줄죠. 처음에 손을 대면 다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릴렉스. 외국에 계신 분들, 코쟁이들이 왔는데 아니 복진을 하려고 하면 배가 단단해져. 릴렉스 하면서 만져보는 거예요. 처음엔 아프다 그래. 속지 마세요. 다시 만져보니까 또 안 아프다 그럴 수가 있거든. 눌러봤을 때 여기 심하에 통증이 있다. 그것은 흉협고만이라고 해서 시호제가 들어간 처방을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반화사심탕은 눌러보니까 답답하대. 그런데 답답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마치 안마하고 지압해 주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주니까 환자가 갑자기 하면서 트림을 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 선생님 손은 약손인가 봐. 자, 그러신다고. 환자가 그런다고. 답답하다. 심화비경. 위내정수. 배꼽을 중심으로 눌러보니까 꾸르륵 예, 물주머니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위내정수가 느껴진다. 아니면 위내정수 거의 감지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고. 복중뇌명. 저는요 어디 가면 사람 많은 데 가면 뱃속에서 너무 요란한 소리가 나서 창피스러워서 그런 데를 못 가요. 우르릉 꽝꽝 하는 게 옆 사람한테 다 들린다 이거야. 우르릉 꽝꽝. 어떨 땐 설사가, 어떨 땐 변비가 있는데 여기 변비는 토론하겠지만 조위승기탕증 또는 도액승기탕증에 의한 변비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똥끝이 타는 변비가 아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 변비래. 그런데요 그 변비가 장이 무역해서 장이 밀어주는 연동운동력이 약해서 너무 오래 고여 있어. 그러면 똥꼬 근처에 있는 뼈는 딱딱해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 위로 대장 상측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그쪽의 똥들은 묽은 똥이거나 무른 똥일 수가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처음 나오는 변은 딱딱한데 그 다음에는 설사 내지는 무른 변이 나옵니까? 맞아요. 이것은요 대황을 써야 될 그러한 변비가 아니에요. 똥끝이 타는 변비라는 게 뭐냐면 똥을 놓고 휴지를 닦고 돌아서는데 뒤가 화끈거리면서 또 똥 마려. 그래서 그냥 겨우 힘주면 찔끔 나와.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똥 마려. 이게 2급 후중. 2급 후중의 변비라 합니다. 반화사심탕증에 의한 변비는 2급 후중의 변비가 아니라 장 운동력이 불안해서 그래요. 어떤 때는 격렬하게 움직일 때는 설사, 어떤 때는 축 늘어져 있을 땐 무력함으로 인한 변비. 그래서 초변은 경할 수 있지만
후변은 연변일 수가 있다. 식욕부진, 구토, 구역, 혀를 이렇게 해보면은 혀는 오히려 습윤할 때가 있고 백태가 끼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객증, 복중내명, 우르르 꽝꽝 소리가 요란하고 설사, 혹 변비, 이급 후중의 변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 트림. 그러니까 이러한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의 여드름일 때는 반화사심탕 먹이면서 침법을 써줘야 돼요. 반화사심탕. 아이, 나는 약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네. 그래서 역시 끝에 말씀드릴 거예요. 한약 조제 잘하는 약국 소개해드릴게요. 네. 거기서 반화사심탕 청하세요. 전화로 청해도 다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반화사심탕 복용과 함께 비정격과 위정격을 동시에 놓는다. 비정격과 위정격을 동시에 놓는다. 그러면 장내에 세균 균층이 깨짐으로 인한 독소, 여기 위정격으로 해결되고요. 온몸에 가득 찬 독소로 인한 세균들, 그것이 염증을 일으킨 여드름, 그 원인은 비정격의 세포성 면역 그리고 체액성 면역으로 염증을 삭혀줍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안 써도 된다니까, 이 경우에. 네. 반화사심탕 찡인 경우에는 반화사심탕을 복용시키면서 이 요법을 넣는다. 기왕에 우리가 심화과적으로 살펴보니까 좀 세분해서 봅시다.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한의학은 그리고 삼침은 어떤 파트별로 보는 게 아닌데 그건 서유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에이 그 의학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동의학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반화사심탕에서 생강만 추가된 거예요. 생강만. 생강사심탕증, 주증, 필수목표. 반화사심탕증에 더하여 트림이 심하고 위에서 올라오는 구취가 있고 또 설사가 더 잦으면 이때는 생강사심탕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청묘해요. 정교하냐고. 동의하기. 객증, 복중내명, 우르릉 꽝꽝. 그러니까 반화사심탕 찡인데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이 구취가 엄청나. 그리고 설사가 더 잦아. 그러면 생강사심탕을 씁니다. 역시 과립으로 나와 있으니까 탕약을 안 써도 돼요. 한의원에서는 의료보험이 돼요. 그런데 한의원에 가서 저 생강사심탕 과립 처방 좀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많은 한의원이 응해줄까. 그리고 또 그게 좀 예의상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처방전 없어도 되니까 약국에 가시면 돼요. 약국에. 생강사심탕 과립에 역시 위정격, 비정격을 동시에 쓴다. 생강사심탕증이 구비된 여드름 환자에게는. 네. 그러면 감초사심탕증이라는 것은 주증 반화사심탕증에 더하여 이 사람은 정신적 불안, 불면 등이 심해. 노이로제, 히스테리가 심해. 그리고 사실 그거 있다. 위장장애나 장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신경이 예민한 건 사실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도. 그렇죠. 신경이 예민해. 불안, 초조, 불면 이게 강해. 반화사심탕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더 두드러진다. 반화사심탕증에 더해서. 그러면 감초사심탕을 쓰는데 역시 구감초가 2g, 한 첩당 2g이 더 추가된 거예요. 아주 그 미묘한 2g의 차이가 여기
불안, 초조, 불면, 노이로제, 신경예민이 가라앉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준경 선생은 이렇게 종교하신 분이었습니다. 객증 확인 목표 장내 뇌명 그리고 구내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을 가지고 있는 여드름 환자는 이것을 감초사심탕을 복용시키면서 복용하라고 권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느 약국에 가서 약사님하고 상의하면 프로바이오틱스도 좋은 거 추천해 주시고 생강사심탕 과립제로 조제해 주실 거예요. 그리로 한번 가보세요. 상의하세요. 가셔서 예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자 여기 위정격하고 여기에는 간정격. 감초사심탕증에는 노이로제가 심하니까 간정격 또는 3초 승격을 놓으면서 여기 위정격을 같이 써준다. 감초사심탕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삼황사심탕증에 의한 여드름을 봅시다. 주증, 안면홍조, 정신불안, 맥은 긴하고 자각적인 심압이 눌렀을 때 답답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늘 답답함을 느껴 자각적으로. 고혈압, 변비, 심화급통. 그러니까 저를 봐주세요. 예, 저를 봐주세요. 양쪽 젖꼭지 예, 가로금을 그으세요. 예, 가로금. 자, 가로금을 일자로 걷어요. 그리고 양쪽 젖꼭지에서 갈비뼈 쪽으로 세로금을 그으세요. 갈비뼈까지. 코끝. 네. 거기 다시 예. 그러니까 가로금, 세로금, 다시 가로금을 그으세요. 그 부분이 늘 답답하고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두근두근 뭐 성질날 일도 없는데 괜히 억하심정 억울하고 뭐가 치밀어 오르고 이래. 그것은요 예 상추의 열사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심화급이라고 해요. 심화급. 참고로 조금 후에 살피게 될 대시호탕증에는 심화급통이 있어요. 이제 아프기까지 해 거기가. 대시호탕증에는 객증 확인 목표 늑혈, 코피를 자주 흘릴 수 있어요. 토혈, 예, 피를 토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그 상반신 출혈의 경향이 있고 역상 두중감, 머리가 늘 무거워, 두둥 무거워, 이명, 불면,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상대적으로 발은 냉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기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저는 손발이 왜 이렇게 찬지 모르겠어요. 만져보니까 얼음장이야. 예를 들어서 부자가 들어간 부자 이중탕이나 또는 인삼탕이나 이런 걸 먹여야 될 증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무엇을 안 하면? 진맥과 복진을 안 하면. 복진을 해보니까 아우 배꼽 주변으로 뜨끈뜨끈해. 이것은요 열골증이라고 해서 속에 열이 똘똘 뭉쳐 있어서 밖으로 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지가 냉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지가 냉한 것은 무엇이에요? 진열가한이에요. 사지가 냉한 건 가짜 한기고 가짜 냉기고 진짜는 뭐냐면 속에 열이 있다. 진열가한. 따라서 이 경우는 대황, 망초 이런 걸 써야 돼요. 또는 여기 사망사심탕을 써줘야 돼요. 오히려 황현해독탕이나. 그런데 반대로 아우 선생님은 언제 봐도 손이 따끈따끈해요. 아우 겨울에도 좋으시겠어. 그런데 복부를 앉아보니까 복부가 차례차.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맥주만 마셨다면 설사하고 또 남들은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을 잘 못 먹어. 그것만 먹으면 설사해. 배가 아파. 수박도 못 먹어. 참외 먹으면 설사해. 이 사람은 속은 냉하고 겉에만 열한 거야. 이건 뭐예요? 진한 가짜열. 진한 가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복진, 진맥까지
사암침 강의에 포함시킨 데는 여기밖에 없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주목해서 빠짐없이 저 밑에 거서부터 다 연락하세요. 네. 다시 사망사심탕증은 안면 홍조가 있고 정신불안이 있고 흥분을 잘하고 토혈, 류혈이 때때로 있을 수 있다. 승질만 났다 하면 코피가 터질 수 있다. 역상 두중감, 이명, 불면, 혀는 구갈이 있고 복피는 부드러워도 깊이 누르면 저항감이 있고 변비, 이 경우에는 2급 후중의 변비가 있습니다. 맥은 긴장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경우에 얼굴이 늘 술 취한 것처럼 붉은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런 사람의 여드름은 아파요. 만지면 아파. 아니, 만지지 않아도 아파. 엄청 아파. 얼굴이 늘 붉고 열사가 위를 가득 차서 대장정격과 심승격을 씁니다. 이 화살표 잘 봐주세요. 화살표가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정격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는 승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격의 의미. 그러니까 사망사심탕 이것도 과립으로 나와요. 네. 복용시키면서 권하면서 한의원에 가든 약국에 가든 간에 대장정격과 심승격을 같이 넣는다. 네. 이번에는 황현해독탕증에 의한 여드름 보겠습니다.